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문제점 들여다보면서 환경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조금 새로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헌법에 대한 이야기 좀 준비했습니다. 환경하자 코너에서 왜 헌법이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국가의 예. 근본을 알리는 법이고 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해주는 그렇죠. 법인데요. 혹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장 1조와 2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권은 1조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많이들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은 2조는 기억이 안 나요. 1조를 너무 많이. 그렇죠. 1장 1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그 1장의 제2조 내용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것도 배웠긴 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혹시 헌법 제35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아유, 그렇게 내려가면 모르는 거죠. 뭐 1, 2조도 지금 관심이 않은데. 그렇죠.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35조가 무슨 내용인지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네. 헌법 제35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권입니다. 35조. 네, 맞습니다. 35조를 좀 살펴보면요. 1항, 2항, 3항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2항은 환경권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또 3항은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1980년대에 새로 생겨났고요. 1987년 개정 헌법을 통해서 깨끗함이라는 단어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내용을 변경을 하고 네. 입법 의무를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2항을 보면 이제 환경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속 법률이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라 이런 얘기고. 네. 87년에 개헌된 이후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7년이 마지막 개헌이었고 이후 30여 년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그동안 환경에 대한 가치도 많이 변화를 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가치들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헌으로 입법의 의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법 체계는 구축이 됐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존법이나 해양오염방지법, 뭐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식으로 법의 체계는 구축이 되었으나 네. 헌법에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작년 여름에 환경재단에서 헌법 그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네. 2017년에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했던 개헌 특위에서 헌법 전문의 환경권을 좀 더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생명 존중,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지금 헌법의 앞부분에 아예 명시를 하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이 환경권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네. 지난 최근인데요. 그 1월 18일 날 환경운동연합에서도 20대 대선 그 대통령 선거 있으면서 정책 과제를 좀 정리하면서 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을 대선 과제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국가 목표를 환경 보호를 선언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이 동반된 구체적인 권리로 환경권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자라는 내용으로 과제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즘에 기후위기랑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국가, 이제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자국의 헌법에 환경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금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나라는 헌법으로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몇몇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1967년에 포르투갈에서는 헌법의 환경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국가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2008년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거든요.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권리. 네, 이게 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네. 있는데 자연계에 있는 다른 생물들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에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너무 이제 파괴하고 이러지 않고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자연에게도 권리를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최근 칠레에서 재헌 과정이 좀 거치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을 헌법에 담은 초안이 최근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이건 이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스웨덴에서는 환경 보호를 정부의 책임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은 환경 보호를 국가의 목표 조항으로 규정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회 입법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디보다도 이제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환경에 대한 그 국가 의무, 책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또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 우리나라가 30여 년 전에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마지막 개헌을 거치면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처음으로 환경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되게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가지만 30년 동안 그대로였다는 것이 30년 전에 앞서갔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환경권을 헌법에 도입했던 1980년대의 그 당시의 환경의 가치에 비해서 2022년의 환경의 가치와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질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의 그 환경의 위기도 많이 느껴지실 테고요. 환경권은 단순히 인간이 이제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 무겁게 다뤄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가치와 책임 그리고 그 의무가 인간의 생존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권리임을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발전된 환경 가치를 담은 환경권을 좀 헌법에 명시를 해서 그걸 또 보호하고 이제 그걸 또 보호해야 될 그 의무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하고도 사실 정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30년 된 그것으로는 좀 미약하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이 환경에 대한 것을 헌법에서 규정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새로운 가치관 어떤 걸 반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의미 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